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지난해 하나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109개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영국이 각각 20개와 8개로 뒤를 이었는데 말입니다. 참 난감한 기사가 자주 올라오고 있죠. 이러다 한국 망하는 거 아니야? 또는 여러 AI 반도체 기업이 나왔는데 뭔 소리 하는겨? 라던가. 저는 이 기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기사는 인기몰이용 기사라서 더 자극적으로 쓰는 것이고요. 제 콘텐츠를 보시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한국인의 강점이 있죠. 이론은 개뿔도 모르면서 엄청난 사용자들의 나라. 김연아 씨는 피겨스케이트를 만들 줄 모릅니다. 이묘한 선수나 페이크 선수는 게임 개발을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 2위와 격차를 한없이 벌리고 있는 선수들이죠. 이 조그맣고 사람 수가 적은 땅덩어리에 금메달 보유자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세계의 1위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한국은 세계적인 기초과학이나 원천기술은 0에 가까우나 누군가 발표한 기술의 활용력은 세계 1위를 많이 내놓고 있죠. 이유는 원천기술은 엄청난 투자비가 필요하면서도 실적이 쉽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응용기술은 적은 비용으로 쉽게 결과가 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만 풍부하다면 전혀 다른 사용법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죠. 개발자도 그렇게 쓸지 몰랐다면서 혀를 내두르는 모습이 한국인들의 활용 사례에서 많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혼자서 눈에 띌 수 있는 분야는 한국인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협력을 거부하고 단기 실적만 쫓는 한국인의 기질이려나요? 때문에 세계 최하위의 분야도 엄청 많지만 세계적으로 돋보이는 부분 중에 한국인이 잘하는 것을 빨리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국뽕에 취해서 자기가 한 것도 아니면서 타인이나 타국을 비하하는 사람들은 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은 여전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거나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AI 모델들을 소스 레벨로 그리고 원리를 공식으로 해석해 보지만 반도 해석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수학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AI 프로젝트에 종종 참여를 하고 있죠. 이유는 제안이 들어온 AI 프로젝트 면담을 할 때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알고리즘을 원론부터 설명할 수 있었고요. 그 알고리즘의 활용 방법이나 더 좋은 알고리즘의 제안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개발자가 아니고 IT 인프라 운영 컨설팅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알고리즘을 알고 그 알고리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제안과 그 이유를 명확하게 개발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대량의 데이터를 먼저 로드한 뒤에 메모리에서 매핑해서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있는가 하면 조금씩 청크화를 해서 읽어낸 뒤에 처리를 하고 다시 저장하는 방식으로 메모리가 적어도 처리가 쉬운 모델들도 있죠.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처리 명령어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쿠다는 메모리가 적어도 처리 속도를 떨구지 않도록 I/O를 최대한 살리지만 오픈CL은 메모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충분한 메모리 위에서 돌리지 않으면 실행 자체가 안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픈CL은 코드에서 용량 제한이나 청구화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하고요. 같은 수학식을 쿠다로 돌리느냐 오픈CL로 돌리느냐가 단순히 엔비디아냐 그 외 용이냐 뿐만 아니라 돌리는 머신의 메모리 사이즈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유튜브를 보면 독특한 것이 있는데 엄청나게 꼼꼼하게 제품을 비교하는 영상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일본이나 외국 자료도 많이 보지만 오히려 디테일이 좋은 한국 분들이 훨씬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안건들은 챗GPT API를 활용하는 안건들이 많다 보니까 알고리즘을 이용한 인프라 설계보다는 API로 리턴받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보관하고 재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되죠. 때문에 기존 인프라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메리트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트위터 같은 대량의 텍스트의 저장 및 검색, 활용 경험이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일반 RDBMS는 기존 서비스로 활용을 하고 이런 API 결과는 NoSQL을 쓰는 게 더욱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NoSQL의 특징과 저장한 데이터를 어떠한 사용 패턴에 따라 얼마만큼 로드를 하느냐를 잘 알고 그에 맞는 효율적인 구성을 하게 해줘야죠.
NoSQL은 개발자분들이야 단순히 던지고 받기만 하면 되지만 인프라 구성은 각 노드를 몇 대를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능이 달라지거든요. 워낙 많은 인스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드의 확장에 따른 비용에 민감해지게 되었는데요. NoSQL은 제품에 따라 노드의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알기 쉬운 표현을 조금 쓰겠습니다. AI를 위한 NoSQL은 저장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 동일 데이터의 복수 셀렉트는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지만 이건 서비스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서비스를 잘 파악해야 하고요. 만약 동시 입출력이 많다면 클라이언트 세션을 받는 노드가 많을수록 좋죠. 저장된 데이터가 많아서 셀렉트를 많이 하는 경우 쿼리 처리 노드가 많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가 많으면 데이터 노드가 많을수록 좋겠지요. 갑자기 챗GPT용 AI 인프라 구성 강좌가 되어버렸는데요.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볍게 기술 정보를 훑어보는 한국 분들도 많지만 원리를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놀랄 정도로 활용을 잘하는 한국 분들이 참 많습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원리를 모르지만 입력에 따른 출력을 추론하는 신경망처럼 원리를 모르면 답답해하는 연구자들보다 원리를 몰라도 결론을 만들어내는 한국인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주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AI의 원천 기술이 없는 한국에서 AI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고요.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의 특성인 기본 원리는 모르지만 활용만큼은 천부적인 능력이 오히려 돋보이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